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조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 조인은 오라클 8 버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인들을 말해요. 오라클 조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퀴 조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논 이퀴 조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퀴 조인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공통된 열이 존재할 때 사용하는데요. 공통된 열이 있다는 것은 그 열의 이름이 같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열의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열이 공통됐다는 것은 그 두 개의 열 값을 가지고 동등 연산자, 즉 이퀄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조인 조건에 이퀄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이퀴 조인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테이블에 대해서 공통된 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면은 이퀄 연산자로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비교해도 의미가 없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동등 연산자가 아닌 연산자로 조인 조건을 설정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넌 이퀴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퀴 조인과 넌 이퀴 조인 외에도 추가적인 조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셀프 조인, 또 하나는 아우토 조인, 이런 게 있는데요. 셀프 조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테이블이 아니고 같은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하는 걸 말합니다. 마치 같은 테이블이 두 개의 독립된 테이블인 것처럼 놓고 그 테이블 내에 다른 두 열을 이용해서 조인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플루언시라는 테이블에서 인플로이 아이디하고 매니저 아이디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어떤 사원의 매니저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사원의 매니저 아이디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사원의 매니저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셀프 조인이에요. 왜냐하면 매니저의 이름은 곧 사원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원의 정보와 매니저 정보가 하나의 테이블에 있을 경우 이렇게 셀프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은요, 어느 한쪽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데, 널은 어떤 연산자하고 연산을 해도 연산의 결과가 널이라고 했죠. 조인에서도요, 조인하려고 하는 열의 값이 널이면은 그 행 자체는 조인 결과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데 아우터 조인을 이용하면은 어느 한쪽의 데이터가 널이더라도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오라클 조인들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퀴 조인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셀프 조인도 존재하고, 그 다음 아우토 조인 존재하고, 논 이퀴 조인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카티전 프로덕트는 조인 조건이 생략된 경우, 또는 조인 조건이 잘못된 경우, 아니면은 첫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이 두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과 조인되는 경우에 발생되는데요. 카티전 프로젝트는 수학에서 데카르트 곱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플로시 테이블 데이터가 107개 행이 있고요. 디파트먼트 데이터가 27개 행이 있어요. 카티전 프로젝트는 이 107개 행과 27개 행이 모두 다 결합돼서 총 2889개의 행이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조인 조건을 생략해서 카티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실수로 조인 조건을 잘못 작성해서 카티션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테이블의 데이터량이 얼마가 안 된다면은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각 테이블의 데이터가 아주 많을 경우에 카티션 프로덕트를 생성할 경우 굉장히 많은 리소스 소모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고래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직접 조인을 이용해서 카티전 프로덕트를 출력하는 구문을 작성해 볼게요. SQL 디벨로퍼로 실행시키세요. 카티전 프로덕트를 생성하는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카티전 프로덕트는 조인 조건을 안 집어넣으면 되죠. select, 저는 두 테이블에서
first name과 그 다음에 디폴트먼트 name만 출력해 볼 거예요. 즉 사원의 이름과 그 사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죠. 오라클 조인은 from 절 뒤에 조인을 하기 원하는 테이블들을 나열하는데요. employees 테이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지정하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뒤에 조인 조건을 지정을 하지만은 조인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이 아래 출력 결과를 스크롤바를 계속 내리면은 한없이 내려가죠.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총 2889개 행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first name과 department name을 모든 행끼리 다 조합해서 출력하는 결과예요. 만약에 조인 구문을 작성하는 도중에 두 개의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열이 있을 경우라면요, 그런 경우는 어떤 테이블에 있는 열을 출력해야 할지 테이블의 이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방금처럼 똑같은 구문을 작성하는데요, first name 출력하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출력하고 싶어요. 디파트먼트 네임도 출력하고 싶고요. 이렇게 작성하면은 실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first name은 employees 테이블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네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지만은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employees 테이블에도 있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도 있기 때문에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column ambiguously defined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열이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걸 조회할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테이블의 이름을 앞에 표시를 해주면 돼요. employees 점 입력하거나 아니면 department 점 입력해서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department 아이디를 출력해 주세요. 아니면 department 테이블에 있는 department 아이디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지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테이블 이름이 아주 길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테이블 이름이 길다면은 테이블 이름 대신에 테이블 별칭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구문을 복사해서 새로 하나 작성해 보죠. 여기 보면은 employees 테이블을 E라는 테이블 별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department 테이블을 D라는 테이블 별칭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별칭을 사용한다면은 열 이름 앞에 테이블 이름을 명시할 때 별칭을 이용해서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은 되죠. 이 구문들은 조인의 제대로 된 구문은 아니에요. 조인 조건을 뺏고 단순히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걸 생성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는 조인 구문을 작성할 때 프롬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공통된 이름을 갖는 열이 있을 경우 어떤 테이블에 열을 조회해야 될지 테이블 열을 지정하는데 테이블 이름이 길 경우에 테이블 이름을 별칭을 쓸 수 있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라클 조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퀴 조인이에요. 이퀴 조인은 이퀄 연산자에 의해서 조인 조건을 갖는 조인을 말해요. 여기 보시면은 웨어전 조건에 e.department id는 d.department id라고 해서 employees 테이블의 부서 id와 부서 테이블의 부서 id가 같은 경우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문을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first name은 employees 테이블에만 있으니까 굳이
앞에 테이블의 이름이나 아니면 테이블 별칭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디폴트먼트 아이디는 인플로이시 테이블도 있고 디폴트먼트 테이블에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테이블 이름을 넣어주던가 아니면 별칭을 넣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저는 아직 프롬 국철 구문을 작성 안 했으니까 테이블 이름도 표시 안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별칭도 표시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저 열 이름은 수정할 겁니다. 디파트먼트 네임 출력하는데 디파트먼트 네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있으니까 테이블 이름이나 아니면 테이블 별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프롬절에는 테이블 이름들이 나온다고 했죠. 인프로이지 테이블, 저는 인프로이지 테이블을 이런 이름으로 놓고 쓸 거예요 라고 별칭을 정했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D란 이름으로 쓸 거예요 라고 별칭을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웨어절에는 조인 조건을 넣어야죠. 그런데 조인 조건이 뭐냐면요, 부서의 아이디가 부서의 아이디하고 같은. 자, 그런데 부서의 아이디는 인프로이지 테이블에도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가 어느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셀렉트 절에는 여기서는 인프로이지 테이블의 별칭 E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D를 사용하던 큰 문제는 없어요. 둘 다 똑같은 값이니까. 그런데 웨어절이죠. 웨어절은요, 사원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같은, 이런 식으로 각 테이블에 어떤 열과 어떤 열이 비교되는지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퀄 연산자가 사용됐죠. 그러니까 이걸 이키 조인이라고 하고요. 웨어절 뒤에 세미콜론으로 셀렉트 문장을 마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원들의 first name, department ID, department name이 출력되는 거죠. 사원의 부서 이름은 부서 테이블에 있으니까 디폴트먼트 테이블이 필요하고, 사원의 이름은 인프로이지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로이지 테이블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거는 EQ 조인이었어요. EQ 조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한 거죠. 근데 이 SQL 구문의 결과를 쭉 아래로 내려보죠. 쭉 아래로 내리면은 SQL 디벨로퍼에서 인출된 모든 행의 개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인프로이지 테이블의 행은 107개 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인을 하니까 106개 행만 나왔어요. 이 106개 행이 나오는 이유는 사원 테이블에 한 명의 사원이 디폴트먼트 아이디가 널이에요. 그래서 그 널인 것 때문에 한 개 행이 제외된 건데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아우토 조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SQL 구문에는요, 웨어절의 조인 조건을 갖는데, 웨어절은 조인 조건이 아닌 일반 조건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쿼리문을 하나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first name과 디파트먼트 네임을 출력해요. 앞에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을 출력하는 거죠. 디폴트먼트 아이디는 뺐습니다. from employees 디폴트먼트 열변칭도 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where 뭐냐면요, employees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하고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조건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저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뭐하고 같은, 60하고 같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웨어절의 일반 조건에 보면 디폴트먼트 아이디는 6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디폴트먼트 아이디가 인프로이지 테이블에 있는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상태에서 실행시키면은
마찬가지로 column ambiguously defined라고 떠요. 조인 조건에만 열 이름이나 열 별칭을 표시하는 건 아니고 일반 조건에도 두 테이블에 똑같은 이름의 열이 있다면요, 테이블 이름을 표시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부서 아이디가 60인 사원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을 출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프 조인이라는 거예요. 셀프 조인은 같은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테이블 조인을 한다는 것이죠. 각 사원의 관리자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조인을 해야 될 경우에 인프로이즈 테이블 하나를 두고 조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좀 더 키워보죠. 여기서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103번 사원의 매니저 아이디는 102예요. 근데 나는 103번 사원의 매니저의 이름은 알고 싶은 거예요. 요 그림대로라면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SQL 쿼리로 알아낼까 이거죠. 쿼리 구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테이블을 마치 두 개의 테이블인 것처럼 놓고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사원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는 열과 그 다음에 매니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는 열이 각각의 테이블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쿼리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요, 사원 정보를 아는 테이블이 인프로이즈 테이블, 그 다음에 매니저 정보를 아는 테이블도 인프로이즈 테이블, 같은 테이블인데 사원 정보를 아는 테이블과 매니저 정보를 아는 테이블을 마치 다른 테이블인 것처럼 놓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쿼리문을 작성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뭘 찾냐면요, first name과 그 다음에 또 false name을 찾아요. 왜냐면은 제가 프롬졸에는 뭘 둘 거냐면요, employees와 그 다음에 또 employees를 둬요. 테이블 두 개가 같죠. 테이블 두 개가 같은데 테이블 두 개가 같으면은 이 테이블 두 개로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다가는 별칭을 각각 둘 거예요. 하나는 2라고, 이 첫 번째 테이블은 사원의 정보와 관련된 테이블이에요 라는 의미로 2라고 하고요. 두 번째 테이블은 이거는 매니저 정보와 관련된 테이블이에요 라는 의미로 M이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먼저 첫 번째 false name은 사원의 false name이 돼야 되니까 2점 false name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테이블은 매니저의 false name이 돼야 되니까 m.false false name이라고 두는 거죠. 자, 그리고 조인 조건이 있어야겠죠. where 사원 테이블에 매니저의 아이디와 뭐가 같아야 되냐면요, 매니저 테이블에 인플로이 아이디가 같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원의 이름과 그 다음에 매니저의 이름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만 하면은. 근데 여기다가 and 하고 일반 조건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사원 테이블에 인플로이 아이디가 103인 사원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잠깐만 다시 슬라이드를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103번 사원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조회하는 테이블, 그리고 102번이라는 매니저 아이디를 조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테이블을 각각 다른 테이블로 두고 작업하자는 거죠. 사원의 정보는 employees E라는 테이블에서 조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정보는 employees M이라는 곳에서 조회를 해야 돼요. 근데 매니저 아이디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은
103번 사원의 매니저 아이디 102를 가지고 사원의 아이디를 찾아야죠. 어디서? 매니저 정보를 갖는 테이블에서. 그래서 외워질 조건은 매니저 아이디는 m.employee 아이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쿼리를 작성했다면은 실행시켜보죠. 실행시키면 이렇게 103번 사원의 false name은 알렉산더고 이 사람의 매니저는 102번인데 매니저 아이디는 102번인데 그 사람의 false name은 렉스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셀프 조인은 하나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을 하기 때문에 별칭은 필수예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인플로이즈 테이블의 E는 사원의 정보를 가진 테이블이라고 뒀고 그 다음 인플로이즈의 M은 매니저의 정보를 가진 테이블이라고 둔 거죠. 이렇게 셀프 조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요거는 제가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에는 인플로이즈 E,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인플로이즈 M입니다. 두 개 테이블은 사실 한 개의 테이블인데요. 두 개가 있다고 두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테이블은 인플로이즈 E에서 매니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인플로이즈 M에서 인플로이 아이디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걸 가지고 조인 조건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E.manager id가 M.employee id하고 같은 경우에 뭘 찾아요? M의 first name 렉스를 찾는 거죠. 셀프 조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논 이키 조인인데요. 논 이키 조인은 이퀄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인하지 않고 다른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인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개의 테이블 중에서 employees란 테이블과 잡스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논 이키 조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논 이키 조인의 구문을 익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쿼리문 자체가 특별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잡스 테이블에는 각 직무별 급여의 하한과 급여의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급여의 하한과 급여의 상한을 가지고 사원들이 받는 급여가 요 사이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직무별 급여의 하한과 상한 가지고 이 사람의 급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강 어떤 직무들이 포함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실제로 인프로지 테이블에는 직무 정보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내면 되겠지만은 직무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의 급여 하한과 상한을 가지고 이 사람의 급여가 어떤 직무의 급여 하한과 상한 사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쿼리문 작성해보죠. 이제는 열 별칭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잡스 테이블은 J라는 테이블 별칭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where E.salary between J.minsalary and J.maxsalary 했습니다. 사원의 급여가 직무 테이블의 급여 하한과 급여 상한 사이에 존재할 경우를 가지고 쿼리문을 작성한 거죠. 실행시키면요 총 많이 나오죠. 총 645개의 행이 나오죠. 이 쿼리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렇게
이퀄 연산자가 아닌 연산자로 쿼리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non EQ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아우토 조인인데요. 아우토 조인은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행들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아우토 조인에 사용하는 연산자는 플러스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플러스가 두 개의 구문에 있죠. 오라클 조인은 이 플러스를 양쪽에 둘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에만 둘 수 있는데, 가로와 플러스를 두는 것은 정보가 부족한 조인 쪽에 위치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쪽 테이블에 플러스 기호를 정의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된다는 것이죠. 이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널인 값을 갖는 테이블 쪽에 플러스를 이용하면은 그 행도 조인 결과에서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SQL 구문을 작성해 볼게요. 화면에 보는 오른쪽 상단의 SQL 구문은 모든 사원을 조회하는데, 만약에 직무 변동 기록이 있다면은 그 변동 내용까지 조회하고 싶은 거예요. 직무 변동 기록은 잡 히스토리라는 테이블 안에 있거든요. 잡 히스토리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잡 히스토리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잡 히스토리 테이블은 사원들의 직무가 바뀔 때마다 한 행씩 추가되는 거예요. 이 직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이걸 이용해서 사원들이 직무 변동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셀렉트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플로이 테이블에서는 인플로이 아이디, first name, hire date를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서는 start date, end date, 잡 아이디, 그리고 디폴트먼트 아이디를 출력할 거예요. 조인은 인플로이 테이블과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놓고 SQL 구문을 작성한 걸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만 놓고요. 자, 그러면은 몇 개 행이 나와요? 총 10개 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 그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원의 정보를 조회하면서 직무 변동 기록이 있는 사원이라면 그것까지 출력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직무 변동 기록이 있는 사원의 정보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원들의 정보를 출력할까 이거죠. 근데 사원 테이블의 정보와 그 다음에 직무 변동 기록을 저장하는 잡 히스토리 테이블의 정보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이 정보가 부족한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있지만은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 없다면은 그 경우에는 조인 결과에서 안 나타나잖아요.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잡 히스토리 테이블의 정보가 더 적은 거죠.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사원의 아이디가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는 없을 경우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잡 히스토리 테이블 쪽에
플러스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실행시키면은 이제 모든 사원의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직무 변동 기록이 없는 사원들은 그 부분들이 널 값으로 출력이 될 거고, 직무 변동 기록이 있는 사원들은 이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자바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총 데이터 수는 107개가 넘죠. 왜냐면은 일부 사원의 경우에는 직무 변동 기록이 있는데 한 번만 있는 거, 아니면 일부 사원의 경우에는 직무 변동 기록이 있는데 두 번만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니나, 조나단, 제니퍼는 직무 변동 기록이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 2개씩 출력되고, 총 107명이니까 107명에 이 3개 합쳐져서 110개 행위 출력되는 것이죠.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정보가 부족한 곳에 표현을 하면은 널인 경우에도 조인 결과에서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아우토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오라클 조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안시 SQL 표준 조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